첫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지금 2월은 프리즘 아이오 특집 주간입니다. 그래서 프리즘 아이오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엘리먼츠가 있죠? 그 엘리먼츠에 대한 속속들이 깊은 속 얘기해 주실 믿고 듣는 강의. 제가 최근에 만나본 리더님들 중에 가장 뇌생남이 아닐까? 물론 외모도 섹시하시지만 뇌는 더 섹시한 유광진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뇌는 섹시할지 몰라도 외모는 전형적인 한국인인 이광진입니다. 엔잡 가족 여러분 잘 지내시죠? 너무 즐겁고 흥분되는 요즘 아니신가요? 지금쯤이면 다 한 손에 프리즈마이어를 다 들고 계시겠죠? 네, 오늘 몇 명 측정하셨나요? 네, 저희 팀방에서도 벌써 프리즈마이어 측정해서 엘리먼츠 오늘 12개 패키지 그 프로모션이 출시됐죠? 그거 유통한 분의 소식도 있고 본사가 정말 프리즈마이어 작년부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고대하던 이 첨단의 혁신적인 아이템을 손에 쥐었고 더불어서 오른쪽 한 손에는 이 프리즈마이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그런 또 비밀 무기를 하나 또 선보여줬죠. 그게 바로 이제 엘리먼츠입니다. 저 공유할 수 있도록 호스트 지정 좀 부탁드립니다. 아, 사운드가 켜 있군요. 제가 끄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고요. 자, 벌써 엘리먼츠 드시고 계신 분도 많고요. 오늘부터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라이프팩 엘리먼츠에 대해서 좀 셀링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현대인들은 이 배부른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 영양실조는 거의 사라진 지 오래이죠. 그런데 이렇게 풍족한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칼로리는 과잉이지만 이걸 태워주는 영양소, 특히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된 상태이고요. 한국인 10명 중에 7명이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환경을 한번 볼까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커피 정말 많이 마시죠. 하루에 커피 몇 잔씩 드시나요? 소비자들 상담하다 보면 뭐 하루에 5잔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면서 우리가 섭취한 어떤 영양소를 또 소모하기도 하고요.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수시간 머물다가 배출되죠. 그러다 보니 영양소를 고갈시키는 요인은 점점 많아지고 섭취하는 영양소는 점점 줄어들다 보니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여기 써 있죠. 만성 피로입니다. 자, 만성 피로가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만성 피로는 질병으로 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첫 번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 사람을 봐도 옆 사람을 봐도 다 만성 피로 상태이니까 아유, 뭐 원래 이렇겠거니 바쁜 현대인들 직장인들 만성 피로가 노말 상태, 정상인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도 앞 사람도 옆 사람도 다 질병 단계로 옮겨가는 과정 중이라는 건데요. 자, 그 영양소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1950년대 시금치 한 단에 들어 있었던 철분을 섭취하려면 지금은 20단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토양의 산성화, 그리고 화학비료의 사용, 이런 것들 때문에 작물이 충분한 영양소를 빨아들여서 크질 못하다 보니까 빈 껍데기만 먹게 되는 상황인 거죠. 과일도 예전의 과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분만 많아진, 저는 요즘 상담하다 보면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설탕을 퍼먹는 것과 같다고. 아니, 아침에 먹는 사과 좋지 않나요? 그거는 50년 전 사과의 경우고요. 지금 사과는 아침에 인슐린 수치만 높여줘서 더 살만 찌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대한민국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를 섭취하려면 이만큼을 먹어야 됩니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자, 이걸 엘리먼츠 두 알로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면
정말 끝내주지 않나요? 그리고 나는 뭐 위장이 커서 뭐 채소 과일 얼마든지 난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런 또 핸디캡이 있어요. 뭐냐면 식물 안에는 해로운 성분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옥살산이라든가 피트산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채소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유용한 성분을 먹으려다가 이런 해로운 성분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보조식품, 종합영양제, 단 검증된 제품이죠. 이걸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예전에는 채소, 과일 많이 먹는 걸로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단연코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돈이 덜 드는 방법, 건강도 해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 리비히의 최소량 법칙이라는 건 이게 독일의 화학자가 만든 최소량 법칙을 말하는 건데요. 이 나무통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나무 널빤지 중에 한 개의 널빤지가 절반밖에 없다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절반의 널빤지만큼만 채워지겠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뭐 영양제를 먹고 식단을 좋게 해도 특정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영양소만큼만 다른 영양소도 우리 몸에서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영양소들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양제를 섭취할 때 그 영양제 안에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정말 최소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만큼 모두 골고루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비타민, 미네랄 왜 먹어야 되는지는 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생물 시간에 다 배우셨죠? 이 탄수화물, 탄단지 세 가지 영양소를 우리 몸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우리 이제 엘리먼츠는 13종의 비타민, 9종의 미네랄, 그리고 5종의 식물 영양소, 총 27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특히 이번 엘리먼츠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인의 식단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사해봤더니 비타민 B군이 부족하고 그 중에서 비타민 B6가 현격하게 부족하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많이 사용하는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타민 B군 다 100% 이상, 권장 섭취량의 100% 이상 충족시키고 B6는 특별히 300%를 넣었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그리고 9종의 항산화 성분. 이거 진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엔 진짜 영양소 하나당 10분씩은 설명드려야 되는데 꼭 다른 강의를 통해서 이 항산화 영양소의 탁월함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더베리 추출물 블랙 안토시아닌 믹스 하면 어떤 제품 떠오르시죠? 메타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는 우리 표고버섯, 그리고 토마토의 라이코펜, 그리고 루테인. 정말 항산화 성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항산화 갑자기 소리가 소리가 끊기다가 지금은 안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립니다. 네,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에게 또 부족한 미네랄이 칼슘과 마그네슘인데 가장 이상적인 2대1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엘리먼츠에 대한 특징 중에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엘리먼츠 100% 유통할 수 있는데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우리 뼈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칼슘, 그 칼슘을 가장 흡수를 잘 시켜주도록 도와주는 보조 영양소가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 비타민 D인 비타민 D3가 들어있고 얘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서 뼈까지 잘 안내해주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비타민 K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비타민 K2가 기능성 성분으로 인정되면서 그 이전에 비타민 K로 불렸던 건 K1으로 이 비타민 K2는 K2로 그렇게 불리게 됐는데요.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로 온전하게 흘리지 않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비타민 K1은 그 역할이 좀 기능적으로 부족해요. 근데 이 K2도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타사 제품 중에 만약 K2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K2 중에 MK4냐 MK7이냐. MK4는 섭취 후에 몇 시간만 지나면 혈액에서 사라져요.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칼슘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혈관에 남아서 혈관 석회화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우리 엘리먼츠에 들어있는 비타민 K2는 MK7, 낫또를 발효시켜서 만든 추출한 성분입니다. 반감기가 길어서 무려 2, 3일 동안 혈액 속에 머물러서 칼슘을 온전하게 다 배달시켜 주고요. 자, 그리고 엘리먼츠에 들어간 또 미네랄 중에 특징적인 미네랄이 바로 몰리브덴이고요. 권장 섭취량의 약 2배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나 커피 같은 그런 식품에 들어있는 독소들을 분해해주는 미네랄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먼츠의 정말 막강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건 약간 돌 같아서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네랄이 띠고 있는 성질이 돌 같아서 우리 장벽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파마넥스 제품들은 이 미네랄들을 아미노산으로 코팅하는 아미노 킬레이티드 공법을 사용한다는 거 많이들 아시죠? 여지없이 엘리먼츠에 들어가는 주요 미네랄도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시중의 종합 영양제들은 이런 미네랄들을 저가형 미네랄을 씁니다. 그래서 미네랄 성분 옆에 옥사이드라고 표현된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건 약간 가격이 낮은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미네랄은 비스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타사 센트룸 실버라고 하는 제품에 여기 중간에 보면 코퍼 설페이트 그리고 망간 설페이트 맨 마지막에 징크 옥사이드 이 설페이트라고 하는 건 황산화 갑자기 우리가 항산화라고 제가 헷갈렸는데 황산화를 시킨 거예요. 이것도 약간 저렴한 미네랄입니다. 설페이트 또는 옥사이드 요거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엘리먼츠의 성분표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비스글리시네이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표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분 차이는 있지만 미네랄은 동일한 미네랄을 사용합니다. 비스글리시네이트 미네랄을 쓴 우리랑 같은 가격대의 제품은 단연코 없습니다. 우리보다 2배 이상 비싼 종합 영양제들도 이 비스글리시네이트 미네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걸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알기 힘들죠. 이것까지 광고하기엔 어려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비타민 K2 하나에서 사실은
우리가 핵펀치를 날릴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제가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가 종합 영양제, 가장 많이 팔리는 종합 영양제와 우리 엘리먼츠를 비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의 종류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이 종류는 대부분 다 만족시켜요. 근데 미네랄은 아까 가공법의 차이가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또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하나만 보시면 비타민 K2입니다. 아직 이 회사들은 K2를 넣지 못하고 있어요. 왜? 비타민 K2의 유용성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원가가 10배에서 50배가 비싸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비타민 K2는 굉장히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서 다른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합쳤을 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회사들은 이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넣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그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그 기술을 사용해서 넣게 되면 가격이 훨씬 올라가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암웨이사는 K2 제품을 단일 제품으로 따로 판매해요. 아니 그렇게 필요하고 유용한 성분이면 기존에 자기네가 팔고 있는 영양제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따로 팔까요? 기존의 XX 안에는 그냥 여전히 K1이 들어가 있습니다. K2를 넣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해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우리가 압도적인 퀄리티를 갖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가격대입니다. 우리가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마켓별로, 대륙별로, 시장별로 식단 조사를 한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미국이고요. 아래는 중국이거든요. 주로 섭취하는 음식들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부족한 영양소도 나라마다 다 다르고 과잉 영양소도 나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유니버설로, 글로벌로 평균치를 내서 종합영양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 영양제가 필요 없는 과잉 영양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정말 부족한 영양소는 채워주지 못하는 영양제를 먹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글로벌 평균, 레시피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레시피를 다 따로 만든 거예요. 마켓별로.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레시피를 국가별로 다르게 한다는 게 원가를 높이는 요소거든요. 이거는 아마 본사의 어떤 물류라든가 제조 과정에서 그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왼쪽은 그냥 아파트를 만드는데 그냥 자재를 모두 그냥 30% 이상 많이 때려 넣어서 아파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아파트는 우리 엘리먼츠예요. 정확하게 재단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자재를 투입해서 아파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반값 아파트. 근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아파트 품질은 똑같죠. 그런데 왼쪽 아파트는 자재가 남아 돌기 때문에 품질은 똑같지만 가격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굳이 소비자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가격에 만들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타사 제품들은 또 먹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먹어야 돼. 사실 우리도 파마텍스 이만큼씩 먹는 게 사실은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선 종합영양제 하나 먹는데 내가 하루에 12알씩 챙겨 먹어야 돼?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특정 영양제는 액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먹기도 불편하고. 이 액상 제품들은 특히 또 칼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이것도 좀 이해 안 가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우리 항상 하루에 2번씩 먹었는데 엘리먼츠의 기술이 아까 비타민 K2 생각해 보세요. 반감기 2, 3일 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아침에 먹어도 하루 종일 내 몸에서 작용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험생에게도 그리고 직장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모두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담고 있고요. 자, 엘리먼츠에 이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프리즘 스코어를 반드시 올려준다라고 하는 바로 우리 회사의 약속입니다. 저는 엘리먼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네시스보다 그랜저가 한 반값 정도 하죠? 그런데 올해 나온, 지금 이 사진은 내년에 나올 그랜저의 예상도래요. 근데 올해 나온 그랜저는 현대자동차의 최신 기술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3년 전에 나온 제네시스보다 더 좋아요. 내비게이션도 더 좋고 자율주행 기능도 더 좋고 지금 우리 엘리먼츠는 마치 올해 갓 나온 그랜저 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엔 이거 유수 스팸보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런 면이 있습니다. 흡수율이라든가 아마 비타민 K2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기존의 레가시 제품들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차차 시킬 겁니다. 그리고 정말 파격적이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엘리먼츠가 약 6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등으로 인해서요, 가격 역전 현상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뉴스킨 파마넥스 제품이 제일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그걸 더 저렴하게 오늘 또 오픈을 했죠. 이번 달까지만 이 혜택입니다. 바로 다음 달 이후에 이제 본 판매가 되게 되면은 이 혜택은 다시는 만나볼 수 없습니다. 정기 구매 가격으로도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혜택입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사장님들 연휴가 끼어 있잖아요. 저는 더 기회라고 봅니다. 연휴 때 가만히 앉아서 줄 세워놓고 프리즘 측정하시고요. 그리고 온 가족 엘리먼츠 드실 수 있도록 컨설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요즘 우리 2교시도 핫하죠. 2교시가 너무 핫합니다. 뉴스킨북을 통해서 리더가 직접 리딩을 해주시는데 잊고 있었던 아주 탄탄한 기본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내가 이 기본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면서 일깨워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사, 믿고 듣는 강사 노희연 리더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었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막 열심히 달려와서 10번째 파트를 하거든요. 이 10번째 파트는 3권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 3권의 마지막이 리크루팅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우리 리더 사장님들께 요청을 드렸어요. 사장님이 리크루팅 될 때 이야기 아니면은 정말로 이렇게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리크루팅 경험들을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은 어떻게 리크루팅이 됐는지, 형제라인 사장님들은 어떻게 리크루팅이 되었는지 한번 묻고 그 정보를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비밀, 모두가 알게 될 기적.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적으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정말 몰랐는데 알게 되면서부터 감사한 이야기가
걔 뉴스킨이더라고요. 걔, 제가 공유가 되었는데, 네. 잠시만요. 음, 네, 네, 됐어요. 잘 보이네요, 이제. 이 기차 안 풍경이랑 기차 밖 풍경으로 두 개의 이걸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는 KTX 300km로 막 달리는 기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하면, 밖에 물이 흐르는 것, 꽃이 피는 것, 어떤 소녀가 서서 기차를 바라보는 것, 기차 안에서는 그게 다 보이지만 기차 밖에서 달리는 기차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우리 비즈니스가 지금 요즘 프리즈 마요가 진짜 그걸 더 많이 느끼거든요. 더 많이 느끼는 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없던 것이 나오니까 설명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진짜일까? 내가 좀 더 많이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던데, 너무 많은 빠른 속도로, 빠른 기술로 앞서 나가는 것들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리크루팅 할 사람, 나와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 사람은 저 기차 밖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보여줄 때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을 할 때 뭐든지 쉽게 설명해야 된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캐나다로 이민을 간 파트너가 있거든요. 그때 그 남편한테 남편이 캐나다인인데 깜짝 놀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얘기하고 빠단풍 해도 바람풍으로 알아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소통의 책임을 묻지만 서양 사람들은 내 말이 이해가 안 가면 네가 잘못 설명한 거야. 내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결국은 말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한 탓을 하더라고요. 이게 소통 방식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처럼 그 표현하는 것들을 고맥락 문화라고 하고 서양처럼 하는 것들을 저맥락 문화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왜? 클 때부터 어떻게 컸냐면, 어른들의 그 말 뒤에 있는 뜻을 눈치로, 재치로 알아차려야지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리모컨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어른들이 저거 갖고 와. 이렇게 하면 그거 좀 줘봐 하면 손짓이나 아니면 그때 상황을 이해하고 리모컨을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저기 오른쪽 테이블 위에 있는 리모컨을 좀 줘. 라고 설명을 해야 그걸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소통 방식의 큰 차이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접해왔고 문화로 가지고 있는데 리크루팅을 위한 언어는 철저하게 저맥락적 언어,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저는 그때 그 캐나다의 분이 말하면 안 돼요, 사장님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알아듣도록 끝까지 다시 얘기해 달라고. 아, 그때 알았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라는 거. 자, 그리고요. 여기 책에 보면은 7가지 초기에 범하는 실수 아니면 시시때때로 범하는 실수들을 하지 말라고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화로 뉴스킨을 말하거나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은 무모한 진행이래요. 만나서 진지하게 전하는 것이 진짜로 잘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리크루팅 될때 이 사업을 알아보고 궁금해할 때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어, 제 친구가 대학교 때 진짜 친한 친구가 뉴스킨 지금 스폰서님이고요. 끊임없이 저희 집에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몇 번 그렇게 반복하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오면 밥을 진짜 잘 차려줘요. 밥만 먹고 가고 밥만 먹고 가고 계속 그래서 좀 의아했거든요. 왜 저렇게 오지? 그런데 남편이 중국 출장을 갔을 때 너네 집에 가서 자고 오면 안 되겠냐고. 그때 저는 결혼을 했고 그 친구는 아가씨였기 때문에 뭐 그래라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자꾸 우리 집에 와?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 했더니 나 뉴스킨 사업해 하고 내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겠어? 한 다음에 뉴스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시간을 버는 일, 그리고 레버러지가 일어나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일이고, 이 일을 설명했을 때, 와, 그거 내가 하면 참 좋겠다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의 그룹장님과 저를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근데 그룹장님이 저한테 와서 5번 이렇게 만남을 갖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티업을 이렇게 받았고, 저희 집까지 오는 게 너무 감사해서 4번 정도를 밥을 해드렸어요. 진짜 열심히 맛있는 거 해가지고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대접했거든요. 근데 그때 조윤주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손을 꼭 잡으면서 나 짜장면 먹어도 되는데 하시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왜? 명확하게 이런 교육을 하러 온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냥 공부할 준비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지막 만남에서 조윤주 사장님이 저의 욕구가 아들을 잘 키우는 욕심이 있고 여행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걸 알아서 저희 큰애를 데리고 미국을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 글로벌 컨벤션의 초대를 그냥 가겠다라고 하고, 그때는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애가 어려가지고, 그리고 젊은 여자가 남자애를 하나 데리고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저만 갔다 오라고 저만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다녀오고 회사의 문화나 회사 여러 가지들을 보고 제 스스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거의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리크루팅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 사람의 니즈에 맞게 뭔가를 욕구를 핫 버튼을 찾아서 눌러야지 그 다음 일이 진행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님과 함께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 집에 왔을 때, 어, 저는 4번을 밥을 해드렸다 했잖아요. 그게 집이 아니라 만약에 센타로의 초대였으면요. 그 5번은 다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기회가 됐겠죠. 그런데 글로벌 컨벤션이라고 하는 큰 곳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1년 정도 투잡을 하다가 러닝큐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 자, 2번째, 데몬 가방을 가지고 제품과 사업 설명을 하십시오. 나보다는 더 많은 도구를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열심히 프리즈마요로 사업을 해보자고 누군가를 컨택했고, 그분이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1분 30초짜리 과학기술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여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면 믿겠네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걸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과학기술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게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데몬 가방을 가지고 이렇게 차트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오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정보는 오래 기억이 됩니다. 저는 간단한 손대본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사막팩에 바디 루프라를 넣어서 한 10분 정도 손을 문지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씻지 마세요. 좀 더 문지르세요. 그런 다음에 10분 뒤에 손을 씻고 오면 손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걸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시간 내실래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디 폴리싱에다가 크리미 클렌징을 섞어서 계속 문지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문지르는 동안 은은한 향이 계속 올라오고 그 향을 이렇게 만끽하면서 손을 씻고 오면 손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요즘 겨울철이라서 어때요? 손이 트실하고 각질도 좀 많고 한데 그 부드러움을 느끼면 그 다음에 데몬 약속으로 좀 잘 잡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꿀팁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기에 찢어진 신문이 있죠. 저렇게 2조각으로 찢어졌으면 붙여서 어떻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겠는데
처럼 많이 찢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시간 동안 뭔가를 딱 주는 건요. 찢어진 신문 한 조각을 그 사람한테 주고 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정말 궁금하면 나머지 조각들을 막 맞추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찢어진 신문이 아니라 하나를 딱 이렇게 세팅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렇게 찢어진 신문처럼 주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과 똑같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음에 다시 초대가 힘들고요. 풀어서 다시 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기에 진짜 의욕이 넘칠 때 많이 하는 실수인데, 동호회나 계모임에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가서 내가 오늘 들은 이것을 막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다 하고 다 제품을 사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계모임에, 부부 동반 계모임에 막 갈바닉이랑 뭐랑 막 챙겨가가지고요.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거나 뉴스킨에 대해서 나는 이제 초기 사업자라서 A와 B를 배웠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아서 C와 D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와 D로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A, B, C, D, E, Z까지 다 배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극복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원을 갔을 때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에 여러 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궁금해하는 사람 한 분만 양자 측정을 해주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 파트너는 거기 있는 사람을 다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줬어요.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독을 하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신뢰가 떨어지더라고요. 자기 이야기여서 관심은 가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 소개하기도 잘 못하고 선뜻 어떤 선택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스폰서와 나와 그 사람 이렇게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조금 정하면 좋은데, 사업 초기에 딱 전달받고 나서 저는 어땠냐면, 가난한 사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복자로 태어난 그 집에 엄마가 혼자 애를 키우는 그 집이 너무 그 엄마가 사업을 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찾아갔어요. 그리고 소아마비를 앓고 되게 막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미술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사업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앤서 하나랑 바디바 하나를 사는 것도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사업은 이런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 제품은 그 사람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전달을 하지만 사업은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샤프한 사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해야지 우리 일은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 시간과 정성과 이런 것들을 공을 들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그 우선순위를 뒀을 때 레버러지의 결과가 달라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요즘은 진짜 많이 느끼고 사업을 해보고 나서 특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 고집 세다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제 1대 파트너 사장님을 3년 동안 리크루팅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사업을 딱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났던 친구가 그 친구였어요. 저랑 반대되는 친구예요. 막 되게 적극적이고요. 적극적이지만 일을 정말 잘 벌리는 친구예요. 저는 꼼꼼하게 계획을 해서 벌리는데 그 친구는 벌려놓고 뭐를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3년을 도망 다니다가 리크루팅이 됐어요. 근데 그의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저는 안동구 사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나랑 반대되는 사람, 그리고 그룹을 재밌게 이끌어갈 사람, 이런 사람을 리크루팅 하라는 말씀이 진짜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언파이어 어드밴티지, 불공정 이점을 활용하십시오. 막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요. 이 표현은 그거예요. 똑해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백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리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리크루팅 될 때, 스폰서 사장님이 오신 것도, 그리고 또, 어, 센터, 글로벌 컨벤션에 초대되어서 나간 것도, 그렇죠. 그죠? 그렇죠. 나우발이 맞아요. 어, 그래서 그 자리에 오면은 어떠냐 하면 그 초대된 사람도 어쨌든 들으려고 하고 더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친구랑 막 싸웠는데 놀이터에서 저 친구는 언니가 있어요. 아니면 되게 든든한 오빠가 있어요. 그런 친구 함부로 안 건드리죠. 근데 우리는 센터에 가면 나와 편을 들어줄 스폰서님,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형제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나를 도와주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공정 이점을 활용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초대와 티업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마지막 일곱 번째예요. 저는 이걸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좀 더 잘해야지 할 수 있어. 제가 제일 큰 실수를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완벽은 발전의 가장 큰 적이래요. 그래서 준비, 조준, 발사가 맞잖아요. 잘 준비해가지고 잘 조준해서 전주타가 어떻게 해요? 발사를 하는데 발사를 못하고 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성공은요, 준비, 발사, 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마케팅 책에서 이 용어를 봤거든요. 이 용어를 봤는데 그때 미국의 피자 가게에서 어, 따뜻한 피자를 가정에 배달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모집했던 마케팅 사례에서 제가 이걸 봤어요. 근데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다 내놓고 피자를 판매하려고 했으면 지금도 성공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어때요? 하면서 배우고 경험치로 늘려가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요, 삶을 바꾸는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자기가 배운 것까지를 가지고요, 더 배우지 않고 우리는 지금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실수가 내일의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요. 좀 더 많은 실수를 실패로가 아닌 좀 더 많은 실수를 성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리크루팅의 주체는요, 나예요.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소극적인 정보로, 소극적인 배려를 해서 정보를 줬다면 그 사람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고요. 내가 적극적인 정보로, 적극적인 배려를 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사업자가 되었을 거예요. 왜? 돈을 벌 수 있는 적극적 배려가 된 거잖아요. 결국은 소극적 배려를 할 것인지, 적극적 배려를 할 것인지, 아무것도 안 할 것인지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 보시면 제가 한자 두 개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첫 번째 글자는 마음 심자에 가운데 중자가 두 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마음 심자에 가운데 중자가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를요, 근심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리크루팅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두 개 있으면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근심이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가 있으면 충성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고 누군가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충성충사처럼 마음의 한 개의 중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